인도 이야기 챕터 1 행복을 찾은 것 같았다. 인도 여행은 비자가 있어야 했다.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되는 곳이었고 광대하고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여행하면서 느낄 수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도착한 첸나이. 나는 여행하면서 스리랑카가 그렇게 좋다고 많이 들어서 무작정 스리랑카에서 그나마 가까운 첸나이로 여행을 떠났다. 우선 바로 고생 시작을 했다. 유심칩을 사야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길거리 음식도 먹고 언제나 느끼지만 아는 만큼 저렴하고 알차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몸이 편한 만큼 돈이 더 드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장기 여행은 싼 나라에서 오래 있으면 그게 바로 장기 여행이고 돈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여행이 되는 거였다. 언제나처럼 우연히 여행객들과 대화를 하며 첸나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하발리푸름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옳았구나 하고 그저 가보게 되었다. 도착한 마발리푸름, 정말로 나만 알고 싶은 독특한 여행지 중 하나였다. 이곳은 여행객도 많이 안 오고 현지인들만 가득한 곳이고, 신기한 게도 유적지와 과거의 유물들로 풍부하고 또 바다가 옆에 있어서 우리나라 치면 강원도 양양 같은 느낌도 나는 곳이었다. 정말 얼마나 오래된 곳인지 모를 유물들이 아직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그것 또한 놀라웠고, 이렇게 훌륭한 유적지가 동네에 하나씩 숨쉬는 것처럼 흔하게 있는 것 같은 인도라는 나라가 정말 궁금하고 신기했다. 무무 서핑샵. 이 동네에 하나 있는 서핑샵이다. 사장님은 프랑스인, 사진처럼 흑인이셨는데 이곳이 너무 좋아서 샵을 차리고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서핑을 타고 서핑을 알려주고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를 줍는 게 일상이었는데 정말 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서핑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좀 더 배워보고 싶어서 일주일 정도 이곳에서 무작정 있어야지 하고 일주일 동안 서핑 보드 계약을 하고 모미에게 서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무와 연인인 여사장님은 인도분이셨고 그분의 동생은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여름마다 한다고 했다. 굉장히 상냥했고 영어를 잘해서 대화가 잘 되었다. 약대를 다니는 수재이기도 했고 몸이 조금 불편했다고는 했지만 다행히 괜찮아 보였다.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인도 추천지, 추천 음식, 예절이나 언어, 인도 군대 문화, 외국인에 대한 인식, 여자 이마에 빨간 점 등 궁금했던 모든 걸 물어보았다. 하나같이 대답을 잘해줘서 굉장히 감사했다. 소들은 인도에서 행복할 것 같았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걸어다니며 활보하고 또 숭배의 대상이니까. 바다가 있고 시원한 바람, 사람들은 서핑을 타고 옆에선 소들이 싸움을 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찍고 있다. 정말 평화로웠다. 산토스, 이 친구는 서핑의 고수다. 이렇게 잘 타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진짜 화면 끝에서 끝까지 서핑을 스피드하게 타는데 감탄이 나왔다. 이 친구는 서핑이 인생의 전부였다. 직접 나무를 손질해서 서핑보드를 자기 작업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나에게 소개했었다. 하나 샀어야 했는데 아직도 아쉽다. 다음에 가면 꼭 사야겠다.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다. 일주일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았던 치킨 라이스. 저 음식점 진짜 맨날 갔다. 저 2접시 모두 내가 비웠다. 저렇게 먹어봐야 1,000원, 2,000원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돈으로. 정말 좋다. 일주일을 행복하게도 아침 서핑, 휴식, 점심 서핑, 그리고 치킨 라이스, 과일, 맥주 한 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었다. 이렇게 일주일을 똑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것이 행복인가 하고 생각이 들었었다. 정말 덥긴 더웠었는데 낮에는 영국에서 온 서핑의 진심인 서핑보드만 3개를 들고 다니는 여행객, 그리고 나, 이렇게 2명이서 이 넓은 바닷가를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었다. 평화롭고 또 서핑이란 매력은 정말 대단했다. 무무가 알려준 서핑은 단순했지만 핵심적이었고, 첫날은 스펀지보드로 편하게 탔는데 둘째 날부터는 산투스처럼 타보고 싶어서 숏보드를 가지고 연습을 거듭했었다. 정말 어려웠다. 아직도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씩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때면 모든 고생이 사라지는 행복한 기분이 들었었다. 챕터 2. 코 깨져서 인도 병원 갔던 이야기. 어느 때처럼 아직 그나마 덥기 전인 아침에 서핑을 열심히 타고 있었다. 오늘따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러가지 기술들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다. 항상 사고는 방심할 때 생긴다고 했던가.
물에서 잠시 나와서 보드를 잡으려고 리시줄을 당기는 순간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불어왔다. 숏보드다 보니 무게가 가벼워서 갑자기 날아와서 슝 하고 나의 얼굴에 와서 부딪혔다. 진짜 그래도 다행인 게 세로로 날아오지 않고 면으로 날아와서 코를 강타했다. 쌍코피가 주르륵 났다. 정말 아찔했다. 면으로 부딪혀도 코가 찢어지더군요. 무무에게 상태를 말하고 보드를 반납했고 무누는 산투스에게 연락했고 산투스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핑샵으로 와줬다. 산투스의 뒤에 타서 어딘지 모를 병원으로 갔고 진짜 병원에 10년 만에 처음 갔는데 그곳이 마발리 푸름에서 코가 깨져서 병원에 갈 줄이야. 정말 몰랐다. 왜 그렇게 방심하고 부주의했는지 자신에게 화도 났다. 병원인데 병원이 아닌 느낌. 인도의 작은 소도시의 병원은 이런 느낌이었구나 하고 느꼈다. 일단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의사의 얼굴 보는 건 포기해야 했다. 간호사분이 잠깐 와서 보셨고 30분 넘게 기다려도 의사 얼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산토스는 허허 웃으면서 자기가 소독약이랑 거즈로 코를 닦아주었다. 반창고도 하나 붙이고 우린 와 병원 진짜 너무하네 하며 서로 뒷담화를 하면서 병원에서 나왔다. 앞으로 여행길이 많이 남았는데 걱정이 또 되기도 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해서 뭐하리.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라고 마음먹었었다. 일주일을 서퍼로의 삶도 이렇게 끝나버렸다. 일주일 정도 더 서핑 기술을 연마할 생각이었는데 너무나 아쉬웠다. 나중에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숨은 여행지였다. 잊지 못할 기쁨과 통증. 다음날 첸나이로 돌아갔다. 다른 큰 도시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첸나이 에그모어 기차역으로 향했다. 에그모어 근처에서 하룻밤을 잤고 다음날 흥미진진한 인도 기차 여행이 시작되었다. 건터칼까지 8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음식도 사 먹으면서 짜이도 마시면서 도착한 건터칼. 이제 여기서 다시 호스펫으로 처음 타보는 선착순 기차. 공상맞게 힘겹게 2시간을 달렸고 호스펫에서 한피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있어서 운이 좋았다. 숙소에서 만났던 니콜, 판타, 프랑스인 그리고 간호사, 홍콩인이었다. 같이 저녁도 먹으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